안녕하세요. 주한 헝가리 대사 조마 모스입니다. 오늘은 주한 헝가리 대사관으로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손님이 오셨습니다. 헝가리, 대한민국 관계에 아주 역사적인 인물 박철원 전 장관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장관님한테서 물어보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노태우 대통령님의 북방 정책, 노태우 대통령님의 북방 정책을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한 헝가리에 최초로 오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네, 돌이켜보면 제가 1980년부터 전두환 대통령의 정무비서관으로 청와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음 대통령은 노태우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노태우 후보의 말하자면 조용한 그 핵심 참모 역할을 쭉 수행해 왔죠.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1985년 안기부 지금의 국정원의 부장 특별보좌관으로 가게 되고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어떠했느냐 하면 마침 1985년은 레이건 미국 대통령 정부 2기가 들어서고 또 1985년 3월에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소련에서 등장해서 개혁과 개방 얘기를 하고 해서 동서냉전 체제가 서서히 붕괴되고 와해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그때 우리가 1980년도에 서울올림픽을 1988년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결정을 보게 되고 해서 이 서울올림픽이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될 뿐 아니라 세계 한국을 알리고 새로이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당시 후보는 아직 아니었고 민정당 대표 이런 분들의 생각도 같았는데 이제 그것을 준비하고 구상하는 그런 준비팀이 제가 안기부장 특보 산하의 특별보좌관을 돕는 참모팀이 구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권 전문가들도 거기에 많이 들어오게 되고 해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1980년에 모스크바 올림픽에 미국 등 서방이 불참하고 1984년 LA 미국 올림픽에 또 소련 등 동부가 불참하게 돼서 반쪽 올림픽이었죠. 그래서 서울에서 개최되는 1988년도 올림픽은 그야말로 전 세계의 축제 마당이 되게 하면서 한국을 세계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자연 사회주의 공산권과의 가까워지고 또 더 나아가서 외교관계를 맺는 문제가 등장하게 되었죠. 그래서 구상은 결국 북방정책이 5공화국 때 되어졌다면은 그것을 대통령 철학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1988년 2월 25일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대통령의 통치 철학으로 제1 국정 지표를 삼아서 추진하게 됐고 그것을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습니다. 제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이 돼서 그 책임을 지고 이제 북방정책을 구상하고 또 입안하고 또 실무적인 추진 계획을 세우고 또 실천을 하고 하는 책임 역할을 맡게 되었으니까 자연히 북방정책을 깊숙하게 관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또 그때 헝가리를 제가 비밀 특사로 임명이 돼서 하게 될 때 심정은 어떻게 보면 참 두 가지 측면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역사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이런 막중한 역할을 내가 완성해야 된다는 사명감, 책임감. 또 하나는 이게 개인적 차원에서는 또 엄청난 위험이 수반된 모험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양면의 그런 느낌으로 사명감 반, 이게 힘든 과업인데 또 신변의 위험도 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었죠. 예. 헝가리에 도착하자마자 조티상이 어땠습니까? 예, 제가 헝가리 도착한 것이 그러니까 1988년 7월 6일이었던가 기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초여름의 날씨인데 약간 한국보다 덥다고 느껴지면서 거기에 말하자면 그 대하는 마중 나온 사람이나 안내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 인정이 있고 그 감성적이라서 우리 한국민하고 정서가 비슷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역시 첫 대상국으로 헝가리를 선정하게 된 것은 헝가리 국민이 그 우리와 같은 그 마자르 계통의 민족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개혁 개방의 선두주자라고 할까, 동구에서 뿐만 아니라 소련으로부터도 가장 자유로운 입장에 있는 그런 자유로운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 헝가리를 북방정책의 제1대상국으로 선정해서 그 작전명을 푸른 다뉴강이라는 암호명으로 해서 그 작전을 추진했으니까 첫 도착 시에는 사실 그 다른 느낌보다도 그런 사명감, 그리고 신변에 대한 혹시 덕실되는 북한 즉 요원에게 신변이 노출돼서 신변이 위험스럽다든지 보안이 누설된다든지 하는 그런 또 중압감, 그런 두 가지의 측면 느낌을 가졌었죠. 제가 아는 대로 한국 대표단이 도착하자마자 부다페스트 국제공항에서 바로 어디 부다페스트 시외에 떨어져 있는 용빈관으로 그렇습니다. 예, 혹시 그 용빈관 기억에 남아? 용빈관이 그래 처음에는 약간 이걸 우리 부다페스트를 벗어나서 어디로 끌고 가는 건가 해서 갔는데, 그래서 밤에는 캄캄해서 잘 알 수가 없었는데 조금 이 날이 밝자 그야말로 그 참 주변 경관, 자연, 초목도 좋고 그런 가운데 보안도 유지되고 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약간 그 지방의 그 별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었죠. 예. 그 첫 번째 헝가리 방문에 기억에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기억이 무엇입니까? 그게 두 가지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그 1988년 7월 11일에 헝가리 공산당 서기장 겸 수상을 직접 그 면담을 해서 양국 관계의 물꼬를 튼 그런 역사적인 그런 순간을 잊을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역시 그 당시에는 야경을 좋다는 소리를 듣고 야경을 잘 보니까 거기에 그야말로 야경이 대단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그 영웅광장, 또 세첸이 다리, 어부의 요새, 예. 또 마차시 성당, 이슈드반 대성당, 그리고 국회의사당, 갤레르트 언덕, 부다 왕궁 등 이런 그런 그 야경 경치가 과연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가장 아름다운 야경을 지닌 헝가리 부다페스트구나 하는 그 인상을 강하게 받았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헝가리에 언제 오셨습니까?
제가 간 것이 두 번째 간 것은 그러니까 1988년 8월 23일에 가서 한 4, 5일 있었습니다. 예. 네. 뭐, 두 번째 헝가리 방문에 기억에 남아있는 예. 사실 첫 번째는 일에 대한 중압감에 예. 경황이 없었다면 두 번째는 그 방문 한 달 전에 서울에서 그 헝가리 측의 특사였던 바르타 총재와 예. 저간에 장시간에 걸친 서로의 대화와 협상을 타결을 해서 거기에 88년 8월 12일에 수교 비망록이라는 어그리드 미니스를 작성해서 합의 서명한 후에 갔기 때문에 비교적 좀 여유로운 그런 심정이었죠. 예. 그래서 그때는 뭐 헝가리 음식도 먹게 되고 또 민속 극장에 가서 춤도 보고 예. 노래도 듣고 하게 되는데 특히 음식 중에는 그 우리나라 소고기 스프에다가 예. 그 오니언하고 그 또 뭡니까 파프리카인가 뭐 그런 걸 요래 맛있게 섞은 우리나라의 그 아주 맛진 육개장 비슷한 그 음식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굴라시 수프. 예. 그게 굴라시 수프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그 민속 극장에 한 두 번 갔었는데 거기 헝가리 무곡에다가 헝가리 민속 춤이 굉장히 그 율동적이고 뭔가 많은 느낌을 주는 게 우리 한국의 그 민속 춤 특히 그 중에 뭐 사물놀이 이거하고도 상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 헝가리의 오랜 그 역사와 문화 여기에 조금 젖을 수 있었는 좋은 방문이었습니다. 예. 제 아는 대로 그 당시에 회담할 때 한국말을 아주 잘하신 헝가리 외교관 에트레 샨돌의 영향이 아주 컸어요. 맞습니다. 그 당시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것은 그 에뜨레 대사 나중에 초대 주한 헝가리 대사님으로 부임하셨는데 이분이 그야말로 한국어도 능통할 뿐만 아니라 아주 열정적으로 그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통역을 해줬는데 그 양국 간에 참 회담을 오래 했습니다. 예. 방문은 제가 그 두 번 가고 거기서 한 번 오고 해가지고 그게 타결이 됐지만 한 번 방문 시에 회담을 한 몇 회차, 4, 5차례 하는데 그 한 번 시작하면 보통 아침에 시작하면 어떤 날은 밤늦게까지 하고 또 어떤 날은 그 오후에 시작해서 새벽녘까지 하고 하는데 혼자서 양측 회의를 다 번역을 해야 되니까 양국의 그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이런 것을 우리가 서로 이해를 깊이 하고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표단 간에 많은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때로는 아주 심각한 서로 대화도 나누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이 에뜨레 대사께서 너무 헌신적으로 잘 해주었습니다. 한 번도 피곤해하지도 않고 잘 해주셨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이분이 오래전에 타계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참 깊은 애도의 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열심히 준비하셔서 1989년 2월 1일 날 멀리 떨어져 있는 헝가리와 대한민국이 외교 수립을 맺었습니다. 혹시 그날 89년 2월 1일 날 우리 장관님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그건 1989년 2월 1일은 우리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역사적인 날이고 또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그러니까 호른 헝가리 국무 담당 비서가 한국에 와서 마지막 이제 양국 간에 그 대사급 외교를 교환한다는 그런 서명을 하고 발표를 하고 그랬으니까 우리 이 한국으로서는 북방 정책의 첫 성과, 첫 돌파구가 열렸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가슴이 벅찼습니다. 물론 또 이것을 잊을 수 없는 것은 이것이 계기가 돼서 노태우 정부 5년 동안 소련, 중국, 폴란드, 체코, 베트남, 라오스 등 30여 개의 사회주의 나라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서방과의 외교 관계, 반쪽 외교였다면 헝가리를 기폭제로 한 그 북방 정책의 결실로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전방위 세계 외교 시대를 열게 됐으니까 저 개인적으로서도 무한한 영광일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서도 잊혀져서는 안 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제가 아는 대로 박철원 장관님이 지금 시인으로도 활동하십니다. 혹시 헝가리 관련 시도 쓰셨습니까? 예. 그 대답을 드리기 전에 저는 이제 우리 초모 모세 대사님에 대해서 진짜 굉장히 찬복을 했는 게 왜냐하면 부임하신 게 2018년 9월이었죠. 한지 지금 3년이 채 안 되는데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한 헝가리 친선협회를 만들고 또 그래서 우리 한국의 대표단이 헝가리를 방문해서 또 거기에 공연도 하고 또 문화원도 개원하고 또 수교 30주년 행사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직항로를 개설해서 그 직항로를 타고 우리가 또 갔었잖아요. 여러 가지 정보 지원 뒷받침을 우리 대사님이 해주시고 있는데 정말로 양국 관계의 그런 좋은 인연에서 출발해서 오늘에게 이르기까지 역대 어느 때보다도 참 비교도 할 수 없는 괄목할 만한 그런 많은 일을 하신 데 대해서 참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어서 헝가리 우리 조모 대사님 비롯해서 헝가리 정부, 헝가리 국민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 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문학을 전공하는 교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법조인으로 가게 되고 또 우리 한국이 격동한 1980년대 또 차출이 돼서 청와대 정무비서관 또 그다음에 국회의원 장관 이런 경륜에 휘말리게 되고 이렇게 돼서 제가 일찍 정치를 그만두고 그러니까 한 20년 전인 제가 60도 되기 전에 정치를 그만두고 2000년에 다시 이제 문학으로 돌아와서 원래 하고 싶었던 고향 문학으로 돌아와서 시를 쓰고 그래서 마지막 정열을 시로서 불태우고 있는데 물론 제가 좋아하는 그 헝가리 잊을 수 없는 헝가리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5년 전에 제가 우리 가족하고 유럽을 여행하면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들려서 며칠 묵으면서 부다페스트 회상이라는 시도 썼습니다. 오늘 가져왔는데 나중에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집을 4권을 내고 내년쯤 이제 또 5번째 시집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장관님, 우리 주한 헝가리 대사관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장관님이 헝가리 문화, 헝가리 포도주 문화도 좀 잘 알고 계셔서 헝가리의 대표적인 한 토카이 와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이거 주셔서 먹어보니 맛이 좋아서 예. 엔조이를 많이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예, 예. 예.